어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4시간 가까이 전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같은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 20대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의혹뿐 아니라 부당한 제도를 만들어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냉장과 검찰 둘 다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있는 경주 방영대자 석조열의 좌석을 경주로 돌려줄 것을 청와대와 문화재청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개천절이자 휴일인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해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쾌청한 날이 계속되면서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잠시 안개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함이 느껴져 옷차림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안동 8도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다시 쭉쭉 오르면서 대구, 안동 모두 24도로 선선함 속에 나들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하루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연일 무척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해안가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너울성 파도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부터 점점 구름이 많아지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4시간 가까이 전면 중단돼 퇴근 시각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행 중단 10여 시간 만에 복구가 끝나 운행은 재개됐습니다. 3호선 운행이 멈춘 게 올해 들어 벌써 3번째여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퇴근 시각 도시철도 3호선이 승강장에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알림판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6시 30분입니다. 평소 같으면 많은 승객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 승강장이지만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공단역과 팔달역 사이에서 궤도를 연결하는 핑거 플레이트라는 판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전차선과 애자 등 전원 공급 장치가 일부가 파손되면서 전기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겼고 전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바람 때문이라는 게 도시철도공사 설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애를 먹는 등 퇴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북구청 지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북구청 가야 되는데 3호선 운행을 안 해서 좀 많이 불편하네요. 용지역에서 달성공원역까지 양방향 운행은 어젯밤 8시부터 재개했지만 시민 불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3월 8일 폭설로 7월 3일에는 비 때문에 잇따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에 다시 먹통이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열차로 불리며 대구 명물로 주목받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날씨 변화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남 이공대학교 관련 소식입니다. 교수협의회가 교비 횡령을 이유로 이호성 전 총장을 고발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교권 침해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교수들 주장이 맞다면 이게 대학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이공대는 교수라고 해서 같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학과별로 독립채산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자를 내는 학과 교수는 상여금을 더 주는 식입니다. 보통 학생 수가 많은 학과는 재정 수지 흑자 폭이 커지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과는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학과의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적자 흑자가 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과에다가 그 교수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수들의 어떤 성과와 노력 또는 학과의 노력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교수 월급 허봉도 때가 지나면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따져 올려주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학생을 돈벌이 대상, 교수를 돈벌이 도구로 보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교권 침해이자 갑질이라는 입장입니다. 핵심 지표를 충족을 못하면 아예 승급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학과에 따라서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호성 전 총장은 지금도 영남학원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남학원의 이사에 이르러서는 제가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이사의 모든 분들의 판단과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재단 이사에서 물러나고 직선제 총장 선출 제도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형량이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재판이죠.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 전 행장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달 21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관계자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지만 검찰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구형량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니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박 전 행장은 형이 무겁다고 보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여론은 가벼웠다고 보는 검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뿐만 아니고 그 범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등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굉장히 무겁게 이것을 다스려야지.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행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은행장 지시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했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검찰 구형을 감안하면 1심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석불좌상을 원래 있던 경주로 돌려받기 위한 운동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단체와 경주시 시의회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석불좌상을 우선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온 뒤 원래 절터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영대자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석굴암 본존상을 닮아 당당하고 균형 잡힌 특징으로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을 경주로 반환받기 위한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는 경주시와 시의회와 함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에서 옮겨간 것은 분명한 만큼 우선 반환받아 국립경주박물관에 임시 보존한 뒤 원래 장소인 이거사지를 정비한 뒤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와대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 청와대 석불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총독에게 상납한 약탈물이라며 반환 당위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불법으로 옮겨간 문화재를 경주로 제자리로 찾는 것은 적폐청산에 제일 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걸림돌은 현재처럼 청와대에 두는 것도 상징성이 크다고 보는 조계종단과 원래 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문화재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그러나 여러 자료를 근거로 도지동 이거사터가 원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라우치 총독이 박물관 직원을 보내서 경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경주군 도지리에서 가져왔다라고 출장 법명서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감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석조 아미타 열의 입상,
그리고 남산 삼능계 석조 열애 좌상 등도 돌려받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상주시 유소년 승마단 소속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1년까지 승마교육센터를 짓고 상주시를 국내 유청소년 승마교육의 산실로 만드는 목표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승마 강습에 집중하는 앳된 얼굴의 아이들. 상주시 유소년 승마단 소속 학생들입니다. 매 주말마다 1년간 훈련하는 유소년 승마단은 올해로 3기째 운영 중인데 차츰 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에서 중급반 학생 5명이 참가해 장애물 등 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훌륭하신 교관님과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승마를 배워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마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2010년 개장부터 관내 학교와 연계한 승마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생 승마 교육에 힘을 실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국내 학생들의 승마 수련원 역할을 할 승마교육센터가 상주국제승마장에 세워집니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120억 원이 투입돼 숙박형 승마 캠프를 위한 100실 규모의 숙박동과 강의실, 식당 등이 들어섭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는 방학 때 승마 연수, 승마 캠프 등을 활용해가지고 미래 잠재적 승마 자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상주시는 더 나아가 경천대와 생물자원관, 또 인근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과 연계한 수학여행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33개 기초의회 가운데 성주군의회가 유일하게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의회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업무 추진비 중에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지만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쓰는 의정 운영 공통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정보공개센터는 업무 추진비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우여곡절을 겪은 영화제가 완전히 정상화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영화제 존폐 위기까지 몰고 온 예술과 정치의 불편한 관계를 끊고 영화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송광모 기자입니다. 자신을 버린 북한 출신 어머니와 조선족 아들, 헤어진 가족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 뷰티풀 데이즈로 23번째 영화제의 문이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323편의 영화가 초청됐고 이 중 140편은 최초 공개됩니다. 4년 전 다이빙벨 파문으로 비풀을 등진 영화인들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모두 참여합니다. 시민들, 관객과 영화인들이 같이 화합하는 새로운 해, 또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원년. 대중에게서 멀어졌던 영화제는 다시 시민과 관객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해운대 일대에 집중됐던 프로그램들이 영화제 출발점인 중구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곳에는 커뮤니티 비프라는 이름으로 시민,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포진됐습니다. 영화 애호가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거나 국내 최초로 감독들의 촬영 후기를 들으며 영화를 감상하는 마스터톡 프로그램 등이 신설됐습니다. 시민과 배우가 뒤섞여 뒤풀이를 즐겼던 영화제 초창기 모습도 재현됩니다. 초심을 살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양방향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직접 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와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영화 보기를.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영화가 지난해보다 2배 많아졌고 시민 참여형 라디오 생방송도 신설되는 등 참여와 소통이라는 영화제 본연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영화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관객이 주인공이 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경북 봉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리왕조 후손 유적이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리왕조 후손 유적을 한배 교류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성락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리왕족의 후손 화산 이시가 사는 마을입니다. 화산 이시 시조인 이용상은 천년 전 반란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뒤 몽골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고종으로부터 화산 이시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마을에는 베트남 리왕족의 왕자 이용상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이장발을 기리는 충효당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년을 이어온 베트남 리왕조 후손의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자주 와서 취재를 하는 바람에 베트남에서도 널리 이에 대한 리왕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화군은 리왕조 후손 유적지 일대를 베트남 타운으로 조성해 한베트남 교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구상과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이달 말 갖습니다. 이어 올해 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봉화 베트남 타운에는 베트남 역사공원과 베트남 마을, 베트남 길 등이 조성됩니다. 1억 인구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데 첫째 방문지로 꼽는 곳이 베트남 타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지로도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살아있는 역사인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후손 유적이 두 나라 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10개 산란계 밀집 지역 중 경북에 6곳이 있어 통제 초소와 달걀 환적장, 운반 차량 지정 등 특성에 맞게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가축 백신 접종도 강화하고 도축장 출하가축, 출입 차량의 바이러스를 검사해 위험 요인을 차단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결핵에 감염되는 학생이 대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 30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21명이 발생해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330여 명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77명, 결핵 사망률은 5.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성범죄자가 늘고 있지만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선고율은 저조합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대구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2,300여 명이지만 8.9%인 209명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으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력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8 OECD 교육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지표에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표는 0.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이 21%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10년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지표는 0.89로 학력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의 일반 산업단지 면적이 경북 전체 28%로 포항과 구미 등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외동산업단지 등 12곳이 준공됐고 조성되고 있는 17곳을 포함해 29개 산업단지의 면적은 1,35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는 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와 KTX 경부선이 연결돼 있으며 울산 포항고속도로와 동해 남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쾌청한 날이 계속되면서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내륙 곳곳에 잠시 안개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우리 지역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날이 쌀쌀할 수 있어 옷차림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안동 8도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4도로 선선함 속에 나들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하루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해안가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고령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24도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8도, 김천 5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모두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8도, 봉화 5도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봉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구름이 점점 많아지면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우리 지역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